안녕하십니까. 이준의 땅땅땅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장기밀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는 현재 실제 사례가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고 우리가 대처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방법을 말씀드렸다면 2부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이 도대체 뭔지 공부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시죠. 도시계획시설은 도시 주민의 생활 및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국토유지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기반 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7가지 유형의 53가지, 그 중에는 도로, 공원, 시장, 철도, 녹지, 학교, 운동장, 장례식장 이런 것들을 53개를 도시계획시설로 정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떼어보면 현재 도로가 안 나 있는데 빨간 선으로 예정도로라고 이렇게 찍힌 것들이 있죠. 그게 바로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찍혀 있는 겁니다. 그게 원래는 우리 시가, 우리 군이, 우리 면이 앞으로 이렇게 인구가 유입이 되고 해서 여기에 도로가 놓을 필요가 있을 거야 라고 장래 계획으로 지정을 해 놓은 거죠. 그런데 실제 인구가 유입이 안 되고 실제 개발이 안 되고 실제 우리 지자체에서 돈이 많이 없어서 그거를 실제 도로는 할 필요는 좀 있는데 보상할 돈이 없어서 흐야무야 넘은 게 20년이 그냥 놔둔 겁니다. 그 20년 동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땅 안에, 예정지 안에 들어간 내 개인 땅은 전혀 행위를 할 수 없는 행위 제한에 묶여버린 겁니다. 왜냐? 나중에 거기 행위를 할 수 있게 만들면 보상가가 굉장히 높아질 거 아닙니까? 공법상 제한을 가하는 것이죠. 그게 20년 동안 행위를 니들이 보상, 장기 미집행, 그러니까 장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놨는데 니들이 보상도 안 하고 실제 도시계획시설도 안 만들고 있으니 보상을 해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오는 거죠. 또는 요구할 필요가 없죠. 법상 헌재에서 결정된 사항이 내년 7월 2일이면 자동 일몰이 됩니다. 그럼 내 땅은 그 예정지에서 해제가 되는 거죠. 그럼 주변에 맞는 용도지역으로 다시 바뀌는 거죠. 그러면 개발행위를 할 수 있고 내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시설이 바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자, 토지 수용이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많은 제한을, 사적인 공법상 제한을 받는 거죠. 장내 도로나 공원 등의 용지에 현재 건축이나 기반 행위가 허가된다면 보상 등의 문제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고 공법상 제한을 한 거죠.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도 설정도 10년 동안 이 시설이 설치 안 된 게 바로 장기 밀집행 도시계획 시설이라 하고요. 딴 거는 문제가 아니고 일단 보상 문제죠. 보상. 장기 밀집행 도시공원 도시계획 시설 일몰이란 2002년 7월 이전에 개발법이 개정된 시점을 나서 6월 30일 날까지니까 7월 이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은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시설에 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이 되는 다음 날인 7월 2일에 자동 실효된다 라는 게 장기 밀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 내용은 보시면 80년대 이제 그 일기 신도시를 만들면서 수많은 주택사업이나 또는 경제가 농업 기반의 국가에서 산업 기반이 된 국가로 바뀌면서 급진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많은 도로와 많은 보상할 거리들이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 예전에는 그 택촉법이나 택촉법, 택지개발 촉진법, 이 택지개발 촉진법이 있어가지고 이 촉진법으로는 다 수용을 했던 거죠. 근데 수용을 하면서 이제 도로를 놓겠다 수많은 계획들이 발표된 거죠. 보상 등이 증가하면서 헌법소원을 97년도에 청구했죠. 뭐냐면 바로 손실보상 보장 규정을 두지 아니한 도시계획법 제4조는 헌법의 재산권 보장, 정당 보상 원칙에 위배되는 헌법소원을 청구한 거죠. 그러니까 보상을 안 하고 일단 행위자를 묶은 거예요. 도시계획법에서 제4조에서 내 재산인데 사적 제한을 가하면서 보상을 안 해주고 일단 일방적으로 수용하라. 여기는 뭐가 될 거니 너는 뭘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 거는 위배된다고 헌법소원을 청구한 거죠. 그랬더니 99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을 미집행하거나 보상 없이 토지의 사적 이용을 제한한 건 과도한 제한이라는 취지로 헌법 불합치 판결이 99년도에 납니다. 그러면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됩니다. 2000년 7월 1일 날. 그러면서 바로 이 내용이 20년 동안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고 사적 제한을 강화한다는 것은 아까 전 페이지에서 본 것처럼 도시계획시설은 다음날 자동 실효된다라는 결정이 헌재 결정이 이때 난 거죠. 그래서 10년 이상 미집행시설 전면 재검토하기 시작하고 매수 청구권 제도 부여는 뭐냐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토지 매도 청구권이 있는 거예요. 나 적극적인 항변을 하는 거예요. 내 땅이 도시계획시설이 딴 거는 20년의 실효인데 지목이 대지인 땅만 집이 있거나 없거나 지목이 대지인 땅이 내 땅이 대지인 땅은 10년만 지났으면 내 땅 사가 아니면 나 행위할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대지가 아닌 여타 지목들은 20년이 지났을 때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것처럼 개정령에서 정한 것처럼 7월 1일까지가 20년 되는 시점인데 이 이전까지 보상이나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면 바로 다음날 7월 2일날 자동 실효가 됩니다. 전국의 도시공원은 942제곱킬로미터고요. 만, 10만, 100만, 1000만, 2억 8,495만 5천 평인데 전국의 도시공원이 그 중에 46% 한 1억 3천만 평이 이번에 실효가 되는 일몰제에 적용된 땅이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3,475만 평이 중에 한 83%가 실효 대상이다. 관악산 도시자연공원도 약 87%가 실효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공원이 실효되면 토지 소유자가 공원 속 사유지 진입에 담장을 설치해 시민의 공원 출입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157km에 이르는 서울 둘레길도 사유지와 연결돼 있어 단절될 것을 우려된다. 물론 민법상 인접 토지 사용권이란 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거나 다 막진 못해요. 민법상에 토지 사용권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굉장히 많은 불편함이 초래될 것은 명약 관화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이 나온 것 같고요. 자, 발생 원인을 한번 볼까요? 발생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우리 시가, 우리 군이, 우리 면이 이렇게 도시 인구를 유입을 해서 도시를 이렇게 개발시킬 경우에 이렇게 인구가 들어오면 여기엔 도로 올라야 되고 여기는 학교 올라야 되고 여기는 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사용할 공원도 있어야 되고 이 사람들이 살다가 죽으면 필요한 장례식장도 있을 거고 변전소도 있을 거고 53개 시설을 딱 장기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해 놨는데 인구가 생각한 것보다 안 들어오고 도시가 그렇게 발전이 안 이루어졌을 경우에 또는 시의 재원이 지자체 재원이 없을 때 똑같은 얘기죠. 두 개는 무리한 도시계획 설정을 해 놓은 거죠. 이렇게 들어온다면 했더니 재원도 안 들어와요. 보상을 못 해줘요. 이런 일들 때문에 발생했고요. 결과의 주급성이란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의 모든 국토 정책은 정말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이나 국토의 종합적인 완성을 위한 계획이죠. 아까 보신 것처럼 도시군 관리 계획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위정자들의 정치 방향성입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의. 나 이번 선거에 나와서 이진우는 국회의원에 당선시켜주면 저를 국회의원에 뽑아주신다면 사실은 우리가 장기밀집행 도시계획시 이런 거가 필요한데 선뜻 안 다가가잖아요. 유권자들한테. 그러니까 내가 당선되려고 하니까 센 걸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큰 필요가 없어요. 여기 다리 놓는 게. 또는 도로를 확장 연결하는 게 지금은 당장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당선을 되기 위해서 나 이진우를 국회의원에 뽑아주시면 도로 연결한 거를 또는 도로 확장을 국토부의 예산심의에 주장해서 예산을 따오겠습니다 라고 주장을 해서 표를 받아 당선이 돼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밀리죠. 이 결과를 빨리 낼 수 있는 것부터 자꾸 하다 보니 이 장기밀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자꾸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이제까지 골마서 여기까지 오게 된 제가 판단한 이 발생 원인은 이 세 가지고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2020년 7월 2일 날 아까 1편에서 보신 것처럼 그 서울시 밑에 있는 뭐 요약본을 보시면 난개발과 환경 문제가 다 들어갔었죠. 자, 주거지 인근이나 개발 압력이 높은 곳 등은 우선 보상 대상지라고 하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 개발 사업이 가능할 거 예상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개발이란 거는 우리가 무분별한 뭐 빌라촌 뭐 얘기하는 경기도 광주나 신림동 일대의 빌라촌 얘기한 것처럼 땅만 넣으면 건축업자들이 그냥 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슬럼화가 되고 교통체증이 생기고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우선보상 대상지라고 칭해지는 이런 곳들은 만약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체계적인 도시 계획으로 건축하는 게 아니고 개인 땅이니까 개인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죠. 그랬을 때는 난개발이 당연히 우려가 될 테고 이제까지 우리가 공원으로서 환경으로서 누렸던 장소가 개발이 만약에 된다면 당연히 환경에 대한 문제가 생기겠죠. 굉장히 이 문제점이 가장 클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급격한 토지의 왜곡.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땅들이 갑자기 나오거나 이런 땅을 갖고 기획부동산이나 할 때 시장에는 보통 호가가 있고 시세가 있고 최저가가 있고 가격은 이렇게 정상이에요. 보통 시세로 쭉 어떤 아파트나 토지나 시세라는 게 있죠. 물론 토지 같은 경우에는 용도에 맞으면 비싼 마찬가지예요. 저 현대차 개발한 삼성동도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샀다고들 얘기했었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땡땡 지역의 땡땡 용도, 계획관리 지역이나 자연 녹지 지역에서는 이 정도 가격이 시세야 라는 일반적인 시세는 있죠. 그런데 나는 이 땅은 내 땅은 유난히 좋아. 조금 더 받아야 되는 건 호가고 이 시세에서 나는 돈이 급하게 좀 싸게 내놓을게 하는 게 최저가인데 호가가 연일 호가가 갱신될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시장 가격 자체가 붕괴가 되죠.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이 호가가 토지 가격이 되면 당연히 그 행위의 목적 행위의 결과물인 건축물이나 어떤 목적물들은 당연히 가격이 임대가가 됐든 분양가가 됐든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 토지 가격의 왜곡이 걱정되고요. 뭐 삶의 질의 문제, 공원 면적이 감소되죠. 만약 보상을 안 해주고 개발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저녁 먹고 산책을 나가서 벤치에 앉아서 커피를 한 잔 마시거나 담배를 한 대 피우면서 느끼는 포만감, 정신적인 포만감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 내 주위에 우리 집 주변에는 조그만 소공원이 하나나 두 개밖에 없었는데 그게 전부 개인 재산에서 앞으로는 그 공원을 출입을 못하고 거기에 건축물이 들어선다면 굉장히 삭막한 삶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삶의 질적인 측면이 많이 지어서 주거복지라는 측면도 있지만 살고 있는 현재의 주거복지 측면, 삶의 질의 측면에서도 이 장기밀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아주 큰 부분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고요. 정리하면 자동실효제 기준 시점은 도시계획법이 시행령이 개정된 게 6월 30일이니까 7월 1일 기점으로 해서 20년 경과, 여기서 10년 경과 시 매도 청구가 가능한 거는 지목이 대지인 거는 10년만 지나도 청구가 가능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 실효 시점은 2020년 7월 2일이다 라는 얘기로 오늘 강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뭐 어려운 남의 얘기 같지만 실제 지금 우리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뭐 기사를 보면 2010 몇 년도에 관악산 땅을 투자자 몇 분이서 10매덕에 샀다 20매덕에 샀다 그분들이 돈이 많아서 사신 측면도 있지만 굉장히 빠른 분들이죠. 그때 당시 살 때 당신 땅은 공원부지로 잡혀 있으니까 아무 쓸모도 없잖아. 우리 나중에 그냥 별장처럼 또는 삶의 놀이터처럼 삼기 위해서 우리는 살 거야. 싸게 팔어 라고 만약에 살 수 있었다면 현재 그 몇 년이 지난 지금의 감정가나 보상가는 굉장히 업이 되게 있죠. 투자 개념에서만 봐도 아까 고승덕 변호사 얘기 일부에서 한 것처럼 지금 말씀드린 관악산 땅을 누가 이렇게 샀다라는 그런 것들도 투자 관점에서 접근한 분들은 굉장히 실익을 많이 챙길 수 있는 현명한 투자를 하셨던 거고요. 우리 이전에 땅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지금 2018년 19년은 토지판입니다. 뭐 전국에 수많은 예타 사업 면제 53조가 현 정부 들어서 예타 면제 사업이 됐어요.
그 전부 보상 대토가 보상이 나가든지 수용을 해서 보상이 나가든지 또는 환지 방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돈이 풀리고 있고 토지로 몰리고 있고 또는 우리 주변에 서울시의 수도권의 장기 밀폐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변화가 되고 내년 아마 2020년 이제 1월 되면 제가 감히 예측을 할게요. 난리 났다. 장기 밀폐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7월로 다가왔는데 보상을 못해 재원이 없다. 난리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앙정부에서 또 지원을 해준다. 그럼 중앙정부 돈은 누구 돈입니까? 우리 돈입니다. 정부의 그런 국비로 지급되는 돈은 전부 이진우를 포함한 한 5천만 명, 4,999만 명 정도의 5천만 명 가정했을 때요. 저를 포함한 이 대한민국 인구들이 그 돈을 버는 경제활동 인구들이 내는 세금으로 내는 돈입니다. 왜 신경을 안 써야 되겠습니까? 분노해야죠. 하여튼 이진우의 땅땅땅 보시면서 현안을 좀 이해를 하시고 토지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높아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조금 저도 목소리가 격앙됐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좋은 내용이라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많이 공유도 해주셔서 많이 퍼지도록 해주시는 게 저한테 힘을 북돋아 주시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참, 그리고 제가 쓴 글들 많이 보시는 포탈에 이진우라고 치시면 동명이인이 많이 나오세요. 그리고 뭐 저보다 활동을 다른 분에서 더 많은 이쪽 SNS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 찾기가 조금 뒤쪽이니까 간단합니다. 그냥 토지 이진우나 저희 회사 이름을 오비스트 이진우 이렇게 포탈에 검색을 하시면 제가 쓴 글, 제가 쓴 방송, 제가 쓴 강연이 위에서 쭉 다 나오니까요. 요렇게 검색해서 찾아보셔갖고 아까 말씀드린 좋아요나 공유나 뭐 러브 이런 것도 좀 눌러주시고요. 그래 주시면 큰 힘 되겠습니다. 오늘 또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